내 결혼과 출산 축하로 좋은 가게 좀 예약해줘. 뭐? 내 이름은 마키오 아유미, 28살 회사원이다. 지금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본가와 거의 교류가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사택에 살게 된 이유로 엄마 말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오로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안 좋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귀여움받은 기억은 있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5살이 되기 전까지의 일이다. 내가 5살 때 동생인 미유키가 태어났다. 미유키가 태어난 후부터 부모님의 관심이 미유키에게 옮겨가서 나에게는 쌀쌀 맞아진 것이다. 나도 나대로 언니니까 참아, 언니니까 동생한테 다정하게 대해야지 하며 바라지도 않은 언니 역할을 강요받아서 동생에게 실증나기 시작했다. 미유키는 자기가 나보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어서 억지를 부려도 들어준다는 괜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집에서는 꽤나 제멋대로 굴었다. 방 청소도 언니가 해. 집안일도 언니가 하면 되잖아. 난 바쁘다고. 게다가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언니랑 같은 방을 쓰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지경. 미유키가 태어난 후로 나는 뭐든지 참아왔다. 내 생일 케이크도 미유키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내가 마음에 들어한 원피스도 미유키에게 빼앗겼고 방도 거의 미유키 취향에 맞췄다. 이렇게 참고 있는데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6학년, 대학에 다니며 사회에 나갈 때까지 함께라니 상상만 해도 싫었다. 그래서 취직을 선택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서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도 대학에 안 가도 되겠어? 라고 걱정받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해봤자 당신들이 동생을 이렇게 만든 탓이잖아 라는 생각만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기숙사가 갖추어진 회사에 취직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그때 동생이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뭐야, 언니 드디어 쫓겨나는 거야? 아싸!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나가는 거야. 동생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부모님은 모르는 척이었다. 지금까지 밥도, 옷도, 용돈도 주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키워준 건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동생을 편애한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곤란하니 일단 엄마에게는 연락처를 남겼는데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나는 고졸로 취직한 후 자격증 공부를 해서 스펙을 높였다. 목표로 한 큰 외식 체인 기업에 취직했을 때 한 번 엄마에게 연락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랬던 걸지도. 그땐 어렸지. 뭐 이제는 아무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나는 가족과 서운한 채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가에서 나온 지 10년이 된 28살 여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르는 번호네. 여보세요? 와, 진짜 받았네. 설마 미유키? 나 말고 그럼 누구겠어? 10년 만에 동생은 더욱 무례해져 있었다. 여기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엄마 핸드폰이라고 하겠지. 아직도 동생에게 물은 엄마라면 핸드폰 비밀번호 정도는 알려줬을 법하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이는 멀리 있는 존재에게 짜증을 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년 만에 연락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 결혼과 출산 축하로 좋은 가게 좀 예약해줘. 뭐? 아 참,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애를 낳는 것도 말한 적 없었지? 언니보다 5살이나 어린데 먼저 이것저것 미안해. 확실히 미유키는 나보다 5살 아래인 23살이었다. 그렇다는 건 22살에는 임신했다는 건데. 하지만 결혼과 출산 축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혼전 임신? 순서가 무슨 상관이야. 축하할 일이잖아. 뭐 그렇지. 축하드려요. 처음부터 순순히 그렇게 말하지. 왜 나한테 가게를 예약해달라는 거야? 엄마한테 들었는데 외식 체인 같은 데서 일하고 있다면서? 맛집을 잘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의외였다. 뭔가 조금 간지러워졌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이 응? 괜찮지? 귀여운 동생의 부탁이잖아? 인원과 예산은? 장소는 도시가 좋아? 그리고 날짜는? 내 남편이 잘 버는 사람이라 예산은 인당 3만 정도면 되고 사람은 20명이고 장소는 도쿄역 근처면 좋겠어. 친척들이 신칸센 타고 올 테니까. 날짜는 다다음 주 일요일 낮 12시로. 알았어. 예약하면 다시 연락할게. 잘 부탁해. 왜 받아버린 거지? 거절할걸. 이게 마지막이야. 그 부모님과 동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않겠지. 이건 어렸을 때 엄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후련해지고 싶은 것뿐이다.
정말 고작 5년이었는데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니. 진짜 성가시다니까. 그 후 나는 가진 정보들을 정리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가게를 예약했다. 사이가 좋은 오너였는데 예약을 매우 기뻐해 주셨다. 예약 당일 나는 일단 예약자였으니 30분 일찍 가게에 왔다. 하지만 15분 전이 되어도 미유키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예감이 든다. 그때 미유키한테 전화가 왔다. 미유키, 벌써 예약 시간인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미안, 거기 말고 다른 가게를 정했어. 뭐? 남편이 오너 셰프를 맡고 있는 고급 이탈리안 모니로 왔어? 아, 언니 자리는 없어. 미안. 그럼 이만.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동생은 부모님에게 편애받는 애라 집을 나갈 때도 뭐야? 언니 드디어 쫓겨나는 거야? 아싸! 라고 했었으니 오랜만에 나를 소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런 짓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겠지. 난 말이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 일단 언니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상대가 싸움을 걸면 반격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가게 오너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회사에도 연락을 넣었다. 그리고 10분 후 동생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언니! 지금 당장 이쪽 가게로 와! 왜? 내 자리 없다면서. 안 가? 준비해둘게, 제발! 안 돼. 나는 여기 20인분 요리를 해결해야 하니까 취소비 상의도 되고. 취소비도 내고 그쪽 가게에도 제대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도와줘. 이대로면 남편한테 버림받겠어.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예약한 가게는 외식업계의 중진인 토마루 요시타케가 운영하는 노포 일본 요리점 요시타케였으니까. 나는 아까 말했듯이 외식 체인을 운영하는 모니로봇 홀딩스에서 일하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메인인데 그 외에도 이탈리안, 프렌치 등 고급 레스토랑까지 폭넓게 관리하고 있으며 동생이 자랑한 고급 레스토랑 모니는 우리 회사 모니로봇 홀딩스가 관리하는 레스토랑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의 무단 취소는 토마루 선생님과 모니로봇 홀딩스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모니의 오너 셰프. 다시 말해 간접적으로 나는 그의 상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루 선생님의 가게를 예약했는데 동생의 남편이 오너 셰프를 맡고 있는 모니에서 식사 모임을 한다면서 노쇼를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한번 상의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본사의 상사에게 상담하자 빛의 속도로 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이 간 것이다. 아내가 노쇼한 거니까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언니 제발 부탁이야. 언니가 와주지 않으면 남편이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래. 최악의 경우 자기가 잘릴 수도 있다고. 왜 언니가 그런 높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지 않은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번 식사 모임을 노쇼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잖아. 그건... 너 처음부터 노쇼할 생각이었지? 아니야. 그러려던 게 아니고. 그럼 어쩌려던 건데? 남편분도 외식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거면 무단 취소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아실 거야. 상대는 외식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신 토마루 선생님이야. 이번 일에 대해서 남편분이 직접 사죄하러 오셔야겠지. 이 상태를 보아하니 남편은 아무래도 아내, 그러니까 내 동생의 악행을 몰랐던 것 같으니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 나는 외식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장난으로 무단 취소를 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모니로봇 홀딩스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정식으로 배상 청구할 겁니다. 잠시만! 제발 도와줘, 언니!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동생은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마키오 아유미 씨의 매자인 이즈카 유키라고 합니다. 토마루 선생님께 이번 일을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그 후 동생의 남편인 이즈카 씨는 정장에 과자를 들고 토마루 선생님에게 직접 사죄를 하러 왔다. 토마루 선생님은 이번 일로 상당히 화가 나셨지만 남편의 성실한 대응과 지불 등은 모두 동생에게 시키겠다는 것, 다시는 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겨우 용서받았다. 그 후 이즈카 씨에게 앞으로 동생이랑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로 했으니 일단 제가 대신 지불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면 미유키가 저에게 갚도록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 이 사람은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건 이즈카 씨가 나에게만 알려준 건데 빚을 다 갚으면 친권을 얻고 이혼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민폐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외식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진심이니 부디. 괜찮아요.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맡고 있는 가게는 손님의 평판도 종업원 설문조사도 아주 좋아요. 오너 셰프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댓글도 많이 보였어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사적인 원한으로 자르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즈카 씨한테 무사히 이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예정대로 친구와는 이즈카 씨의 것이 되었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다시는 자기와 아이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고 들었다. 그 사건이 이즈카 씨에게 정말 용서할 수 없던 일이었다는 게 아주 잘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동생한테 불같이 전화가 왔는데 이걸 어쩌나 하고 일단 받지는 않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 전화가 딱 멈추더니 대신 등록하고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던 전화번호가 표시되었다. 여보세요? 아유미? 엄마, 미안해. 미유키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애라면 분명 또 몰래 할 거야. 그러니까 귀찮겠지만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도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왜? 내 잘못이라고는 안 해? 그럴 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몰랐는걸. 그 레스토랑은 아유미가 예약해줬지만 일 때문에 본인은 참가 못한다고 들었어. 그렇구나. 부모님도 사실은 피해자였구나. 하고 무심코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러니까 유우키 씨가 알려준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어. 우리가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 이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피해를 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사랑받지 않는 건 알았지만 제대로 키워준 건 감사하고 있어. 고등학교까지 보내줘서 고마워. 아유미, 앞으로는 그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줘. 아직 23살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아유미. 그 후 나와 엄마의 관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횟수는 늘어난 것 같다. 주로 동생의 근황 보고였지만 엄마 말로는 정말 미유키와 관계를 아예 끊고 싶었는지 부모님과 아이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즈카 씨에게 연락하자 그래도 내 얼굴에 먹칠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면회를 허락해 주었다. 왜인지 내가 조카랑 부모님을 잇는 다리를 맡게 된 것이다. 그 아이를 닮을 거면 얼굴만 닮으렴. 예쁘게 태어나서 다행이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죄는 없다. 건강히 자라주면 좋겠다. 아이는 여자아이로 이름은 유이. 남자 혼자서는 곤란한 일도 있을 테니 상담을 받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곤란하게도 이즈카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것만은 안 된다며 자제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대도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그래서 교제는 하면서 유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해주면 결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이는 여러 번 내가 이모라는 걸 설명해도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뭐 실제로 엄마나 마찬가지니까. 곤란하네. 그 후로 12년 유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런 사람이 엄마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난 그 사람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랑 아빠 빨리 결혼해. 나한테 부모님은 2사람뿐이야. 라고 등을 밀어주어 결혼하게 되었다. 일단 엄마에게는 연락을 했는데 울면서 기뻐해 주셨다. 참고로 동생은 지금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집을 나가 자취하고 있다고 한다. 뭐 동생도 이제 35살이 다 큰 어른이니까. 계속 본가에서 살지는 않는 것에 정말 안심했다. 지금은 그쪽에 친구도 생겨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사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결혼만큼은 신중하게 정하렴이라고 당부하고 있어서 최소 3년은 사귀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교정은 되어 있어도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임신했다. 정말? 정말로? 응, 4월에 태어날 예정이야. 아싸, 유이. 엄마 임신했다고? 진짜? 아싸, 대박이다. 남편도 딸도 크게 기뻐했다. 41살의 고령에 출산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건 기대된다. 그때 문득 첫째가 귀엽지 않아지는 증후군이 떠올랐다. 뭐? 임신? 정말? 4월에 태어날 예정이야. 그래, 그렇구나. 축하해, 잘 됐구나. 엄마, 왜 그러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태어나면 보러 와도 돼. 그래도 되니? 응, 할머니잖아. 고마워 아유미. 근데 아빠는 어떡하지? 나랑 만나는 거 싫으려나? 그럴 리가. 분명 울면서 기뻐할 거야. 그럼 또 연락할게. 엄마에게 왜 동생만 귀여워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제 와서 돌주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엄마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이다. 여러 일이 있었겠지.
나는 지금 인터넷에서 첫째가 귀엽지 않아지는 증후군의 기사를 닥치는 대로 읽고 있다. 둘째가 태어나서 제멋대로 된다든가 생리적으로 귀여워 보이지 않게 된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쓰여 있었다. 하지만 딸이 내 배를 쓰다듬으며 동생아 빨리 나와라 라며 웃는 걸 보면 이 아이가 귀엽지 않아 보일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첫째였는데 첫째는 진짜 손해라니까. 그래? 언니니까 참아라. 언니니까 양보해라. 좋아해서 언니가 된 것도 아닌데라고 계속 생각했어. 엄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이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태도를 취하면 바로 싫다고 말해. 나도 조심할게.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언니가 되는 게 엄청 기대되는걸. 정말? 나이가 13살이나 차이 나잖아. 오히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걱정이야. 하긴 그렇네. 오히려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할까? 나한테 맡겨.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난 것만큼은 동생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내 인생을 내 가족과 함께 걸어가야지.